음식이 소화액과 만나요. 그러면은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려면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위장의 온도가 37도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온도가 높으면은 유익균, 유산균 같은 발효균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양소가 돼요. 쪼개지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을 살려요. 음식이 소화액과 만나서 발효만 되느냐? 부패도 된다고 합니다. 썩어요, 장 속에서. 그러면은 독이 돼요, 독소. 이것은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축적이 돼요. 독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만성염증이 돼요. 이게 이 만성염증이 어디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 나타난 증상 형태에 따라서 병명이 부여돼요. 관절에 쌓여요. 관절염. 팔꿈치에 쌓여요. 여기에, 요 관절에. 그러면 뭐라 하죠? 엘보우. 여기 손목에 쌓여요. 터널 증후군. 어디에 쌓이냐 이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우리 몸을 서서히 죽여가요. 어머님 아시겠죠? 우리 몸을 죽여가요, 독소가. 우리 장 속에서 음식이 썩어서 독이 만들어지고 가족력으로 약한 곳에,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그 독이 쌓여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병이 생기고 그래서 서서히 우리 몸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썩지 않고 발효가 돼요. 그러면 영양소가 돼서 우리 몸을 살려요. 부패가 되려면은 온도가 낮아야 돼요. 여기는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면은 부패균, 즉 유해균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부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독이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 몸속에서 음식이 발효만 될까요? 부패만 될까요? 발효와 부패가 동시에 돼요. 그래서 똥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부패가 되면은 악취. 그래서 똑같이 이제 똥으로 한번 내기해봐요. 누똥이 굵는지 보다는요, 누구 똥이 냄새가 덜 나는지, 누구 똥이 냄새가 덜 나는지 시합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누가 건강하냐를 알 수 있어요. 똥 냄새가. 부패.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하려면은 내가 먹은 음식이 발효가 많이 돼야 됩니까? 부패가 많이 돼야 됩니까? 발효가 많이 돼야 돼요. 발효가 많이 되려면은 뱃속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 먹고 냉수 먹으면은요, 여기로 버리는 거예요. 음식 먹고 음식을 따뜻하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 먹고 맥주 먹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 먹고 따뜻한 차 마시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니까 그래요. 우리 몸은 따뜻해야 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건강법, 자연하고 다른 건강법, 자연스러운 건강법.
자연스러운 건강법. 이게 뭐냐면은 자연과 닮은 건강법. 자연, 완전이란 뜻이에요. 완전. 신. 자연스럽다. 미장원에 갈 필요 없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스럽다는 얘기는요, 완전하다. 우리가 뭔가를 잘 만들었어요. 야, 나는 속았네. 저게 생환주라고 속았네.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자연스러운 거, 완벽해, 완전. 우리는 이 자연을, 이 완전, 완벽하고 이 자연을 완전하고 완벽이라는 뜻을 이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몸이 아프면 뭐라 하죠? 세상이 시끄럽고 하면 뭐죠? 자연으로 돌아가자죠.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냐면 자연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곳에 가서 나를 동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거. 그래서 나를 다시 부서진 나를, 부자연스럽게 망가진 나를 다시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자연이에요. 근데 부자연스러운 건강법, 자연과 자연의 법칙과 위배되는 건강법, 이것은 참이죠. 자연스러운 거, 완전하니까. 이게 진리죠. 요거요, 거짓이에요. 부자연스러운 건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부자연스러운 거. 물을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누가 말했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갈증 날 때, 갈증 날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아무리 물가로 끌고 가도 소가 갈증 없으면 안 마신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 풀뜯기면서요, 학교 갔다 오면 풀뜯기 하잖아요. 그럼 신나게 놀아요. 소 묶고. 아니, 친구들은 노는데 저는 소 풀뜯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묶어놓고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면 소 배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꾸중 드니까 이놈 물이라도 먹여가지고 배불려가지고 가자 하고 물가로 끌려가는데 죽어도 갈증이 없으면 죽어도 안 먹어요. 이게. 물은 갈증 날 때, 밥은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 음식 맛은 소금은요, 입맛대로 드셔야 돼요? 짜게 드셔야 돼요? 싱겁게 드셔야 돼요? 입맛대로. 근데 왜 싱겁게 먹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연인 거예요. 자연. 그래서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늦게 자는 게 자연이 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찍 자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졸리면 자야죠. 근데 지금 시골에 사신 분들은 9시면은 잘 수밖에 없어요. 자연에 있기 때문에.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근데 도해지에 오면은요, 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부자연스러운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러운 곳에 있느냐, 부자연스러운 곳에 있느냐. 내가 부자연스러운 곳에 건강법을 지키면 내가 몸이 무너지고, 자연스러운 건강법이 되면 내가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물 많이 먹어요. 채식 많이 해요. 소금 적게 먹어요. 그게 알고 있는 건강법이죠? 일반적으로 물 많이 먹어라, 채식해라, 그 다음에 싱겁게 먹어라. 이게 건강법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이제 봤더니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갈증 날 때 먹어야 되고요.
요건 맞아요.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부자연스러운 건강법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소금 적게 먹어라. 묘소리 알아 몰라요? 제가 뭐 썼나요? 네, 소금 많이 먹는 놈이 물샌다. 네, 물을 많이 찬다 이 말이에요. 소금 많이 먹는 놈이. 그럼 해볼까요? 소금 적게 먹고 물 많이 먹어라. 말 돼요, 안 돼요? 소금 적게 먹고 물 많이 먹어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이 오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채식은요, 많아야 0.4%가 소금이에요. 채식은. 풀에는. 땅이 이 정도 돼요. 소금기가. 근데 사람 몸은, 피는 소금기가 0.9%예요. 누가 짜요? 사람 몸이 짜요? 풀이 짜요? 사람 몸이 짜죠. 그래서 싱거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여기다 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 뭘 하냐면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건 빠져나가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자꾸만 소금을 더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채식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되죠? 소금을 넣어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 우리 몸이 맞춰지죠. 이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여러분도 풀 먹죠? 걔네들이 소금 쳐서 안 먹잖아요. 그냥 있는 거 먹죠? 그냥 그들의 피도 소금기가 0.4%. 그래서 소고기 그냥 먹으면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싱겁죠? 돼지고기도 싱겁고. 그래서 뭐해도 소금 쳐서 먹죠? 간해서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짜기 때문에. 근데 싱겁게 먹으라고요? 소화 안 돼요. 우리 몸은 이걸 유지해야 한다니까, 소금기를. 짜진가 안 짜진가 볼까요? 바닷물은 소금기가 3%. 우리보다 3배나 짜요. 근데 오징어, 짠 곳에 살죠? 근데 오징어 잡았어요.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싱겁죠? 왜 소금물에 절여져 있는데 왜 싱거울까요? 바닥 고기도 사람 몸보다도 싱거워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소금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가 살아있으면 전부 싱거워요. 즉, 간이 안 배요.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데. 근데 바다에 살던 고기가 죽었어요. 바닷물에 동동 떠다녀요. 죽어가지고. 그 고기를 만약에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짤까요, 안 짤까요? 짜요. 왜 그러냐면은 죽어야 간이 돼요. 그러면 사장님이 소금을 많이 먹었어요. 한 대박을 먹였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간이 안 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배출해요. 조금만 알면은 안 속아요, 이런 말에. 우리 몸이 소금기가 모자라면은 염증투성이 피가 썩으니까. 항상 우리는 0.9%, 1%를 해야 돼, 그 정도를.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금기가 오줌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짜게 먹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김치 나오면 짜서 손주들이 못 먹는 거예요. 할머니 입맛은 짜니까 소금기가 모자라니까 자꾸 짜게 든 거예요. 소금이 생명이에요. 생명. 소금은 물도 살리고요. 흙땅도 살려요. 저는 시골 자라봐서 알잖아요. 밭이 안 되면은요, 소금 뿌려요, 밭에. 맞아요, 안 맞아요? 땅을 살리는 것도. 왜냐하면 소금이 흙이라니까, 흙의 엑기스라니까, 엑기스, 에센스. 그리고 저희 시골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제 일손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루마로, 개펄 있죠, 마른 개펄 퍼다가 구루마로 싣고 와서 밭에다 뿌려요. 객토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소금기를 넣는 거예요, 소금기. 그래야 낙과를 안 해요. 열매를 맺히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곡식이 넘어지질 않아요. 단단하게 자라요. 비료는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산, 가리. 질소, 인산, 가리. 이게 칼륨, 인산, 질소. 이 비료의 3요소죠. 여기에 질소, 인산, 칼리 할 때 여기에 칼슘도 들어있는 거예요. 칼륨도 들어있고. 전부 다 이 3요소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식물에게 필요한 거. 질소 필요하고 잎을 푸르게 하고 무성하게 하고. 인산. 여기에 피고 열매 맺게 하고. 칼리. 그리고 칼슘. 이게 소금기. 이게 여기에 7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단단하게 해요. 낙과하지 않고. 뼈대.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소화액 속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소화액 속에는 소화효소가. 이게 뭐냐면은 소화액이 발효제예요, 발효제. 발효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음식이 썩지 않게 해요. 장 속에서. 방부제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소화액이 듬뿍 뿜어지면은 음식이 부패되지 않고 발효가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가 물 탔어요. 식사하면서 국물 드시고, 하도 맛있다고 또 마시고, 그리고 식사 끝나고 가라고 물 또 마시고, 그러면 소화액이 물하고 섞여서 희석됩니까? 안 됩니까? 희석되죠? 희석되면은 발효도 잘 안 되죠? 묽어지니까. 방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에 물만 안 드셔도, 국물과 물만 안 드셔도 똥 냄새가 달라져요. 그리고 식곤증이 훨씬 덜해지고. 식사 중에 물 먹지 마라. 국물 먹지 마라. 그리고 식후에 물 먹지 말고 식후 2시간 후에 물 먹어라. 2시간 후에도 갈증 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갈증 날 때 먹어라. 근데 식사 후에 습관 들였던 사람은 식사 후에 갈증이 생겨요. 20분만 참아봐라. 바로 먹지 말고 20분 참아서 갈증이 없어지면 가짜 갈증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밥을 먹었어요. 특별하게 짜게 먹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 간장게장 국물채 마시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냥 김치 한 보세기를 그냥 맛있어서 그냥 혼자 먹지 않는 이상은요, 먹어도 갈증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딱 들으면은 세포가 머금먹고 떠 있는 물이 있죠. 이미 내 몸에 물이 있죠. 이게 혈액 속으로 쫙 들어와요. 이제 훈련을 받으면 그래요. 이제 자꾸 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갈증 날 때 물 먹으면 이게 싹 빨아들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 속에 썩은 물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물이 가득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물을 머금고 있는데도, 내 몸에 물이 충분한데도 음식이 들어와서 혈액이 탁해지면은, 삼투압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가
갈증이 순간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물을 먹어버리면 이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러면 이놈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먹어버려요. 그럼 이놈이 내놔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물 관리, 식사할 때 국물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식후 2시간에 물을 이것을 처음에 하면은요, 시작하면은 한 일주일만 되면 금방 이제 세포가 이렇게 알아서 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오줌 있죠? 오줌에서 합치가 나요. 이제 몸에서 썩은 물이 빠는 거예요. 또 물 식사 중에 물 먹지 말고 국물 먹지 말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먹냐? 찌개 형태로. 찌개 형태. 그러면은 소화액은 발효제이면서 방부제란 말입니다. 근데 소화효소는 반드시 미네랄을 만나야 제 역할을 해요. 효소가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목수가 못을 박으려면 뭘 해요? 망치가 있어야 되죠. 목수가, 효소가 일을 하려면은 목수에 망치가 있어야 되듯이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 미네랄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천일염. 그래서 음식에 소화액이 속에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미네랄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즉 소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는 반드시 소금으로 간을 해야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소금 보자고요. 자, 우리 어머니, 소금이 발효됩니까? 아닙니까? 김치, 젓갈 다 되죠. 소금이 방부됩니까? 아닙니까? 소금 뿌려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방부제죠? 방부제. 소금이 발효제이면서 방부제. 우리 몸의 소화액이 발효제이면서 방부제. 소금하고 소화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짜게 드셔야 돼요. 소금. 옛날 사람들 좀 보시니까 소화액하고 소금하고 똑같네. 이렇게. 똑같이 발효제, 방부제. 그러니까 소금이 소화제. 그래서 옛날 사람들 소화 안 되면 소금 먹었죠? 소금이 소화제에 있던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소화액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충분히 짜야 입이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가 뭘 하냐면은 침을 자극하고 위액을 자극하고 췌장액을 자극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소화액을 자극해요. 그래서 펑펑펑 쏟아지게 만들어요. 근데 싱겁게 먹으면 소화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음식이 썩어요. 얼마만큼 짜게 먹어야 되느냐? 입맛대로. 그리고 아무리 짜게 먹어도 넘쳐요. 저수지 물이 넘쳐서 댐 위로 넘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수지가 있으면은 댐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문어미가 있죠. 여기 이 상태면 댐이 못 견디니까 이 정도 차면 물이 넘치게 해놨어요. 우리 몸이 소금이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다 넘치게 해놨어요. 오줌으로 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가끔 내가 얼마만큼 짜냐, 내가 소금이 충분하냐 하려면요, 가끔 자기 오줌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줌 맛이 짜야 돼요. 고개를 흔들 정도로 짜야 돼요. 넘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소금기가 충분히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수지물이 항상 남실남실 넘쳐야 저수지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야 이 가뭄 때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농사철에. 여기 넘치도록. 우리가 소금기가 넘쳐서 계속 오줌으로 빠져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간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감기가 와도 금방 낫고. 제가 끝내기 전에요, 말씀드릴게요. 죽염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 자, 천일염이라고 예를 들죠. 그리고 죽염. 죽염이 소금을 대신할 수 없어요. 소금은 83종의 원소가 있고요. 죽염 속에는 40종의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죽염을 풀어서는 바닥고기를 못 살려요. 모자라잖아요. 소금을 풀어서는 바닥고기를 살려요. 죽염을 풀면은요, 금방 죽어버려요. 여기 우리 사업자가 한번 실험을 했어요. 고기 대신에 바닥고기 잡기는 힘들잖아요, 산놈. 그러니까 뭘로 했냐면은 조개를 가지고 실험, 조개를 캐가지고, 그리고 정제염, 맛소금 있죠? 정제염. 천일염을 했더니 조개가 그냥 잘 살아요. 바다에 갯벌에 있는 것처럼. 정제염을 했더니 조개가 바로 바싹 죽어버려요. 정제염을 했더니. 즉, 맛소금 그 있죠? 그걸 넣었더니 조개가 죽어버린 거예요. 독이라는 얘기예요, 독. 소금. 요건 염화나트륨만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만. 여기는 83종, 여기는 40종, 여기는 한 가지.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죽염은 이것보다 조금 오래 살아요. 그래도 죽어요. 소금하면 살아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갖고 있어요. 죽염은 구운 거죠? 죽염은. 여기 대죽자 쓰죠? 대나무 속에다, 대나무통 속에다, 대나무통 속에, 자, 이렇게. 여기에 소금을 넣죠? 이렇게. 자, 여기에 넣고. 구워요. 대나무에는요, 황이 많아요, 황. 그래서 이 구우면은요, 이 대나무 속에 있는 황이 소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죽염을 먹게 되면 황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거 좀 넣으려고, 이 황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면 굳이 죽염 말고 황이 가장 많이 있는 거, 황. 마늘에 황이 있어요. 인삼, 도라지 다 황이 있어요. 네, 이게 황이. 근데 요걸 집어넣은 것이 그래서 죽염을 하는데 구워요. 그러면은 반절이 없어져 버려요. 미네랄이. 쉽게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소금을요, 대나무 관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화장시켜버린 거예요. 소금을 화장시키면 죽염이 돼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죽염을 왜 먹냐? 죽염이 나쁘냐? 죽염이 독이냐? 이건 독이에요, 정제염은. 근데 죽염이 독이냐? 아니에요. 죽염은 소금이라는 식품을 가공해서 만든 건강식품이에요. 죽염은. 건강보조식품. 근데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 밥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죽염이 소금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죽염을 드시더라도 소금은 섭취해줘야 돼요. 죽염은 발효 안 돼요. 김치 안 돼요. 물 돼버려요. 젓갈 안 돼요. 썩어버려요. 소금은 발효제, 방부제. 죽염은요,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게 한 10만 원 해요. 근데 천일염을 사게 되면은요, 10만 원이면은요, 한 50kg 살 거예요. 10만 원이면 한 50kg 살 거예요. 그래서 죽염이 혹시 자제분들이 누가 선물하고 자제분들이 사줬으면은요, 버려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드셔야 돼요. 건강식품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소금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소금. 천일염은 짜요, 쓰고. 이놈은 짠 줄 몰라요. 열에 800도 이상의 열에 가열돼가지고 침에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짠맛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일염은 약 70도에서 햇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요. 그러니까는 짜게 느껴져요. 그래서 죽염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고 천일염은 잘 못 먹죠. 그래서 혹시 아프다든지 감기 들면은요, 코로나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짜게 먹는 거예요. 소금도 중간에 빨아 드시고. 그래서 여기 소금통 다 있죠? 네, 짜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식사 중에 국과 같이 물 드시지 말고 짜게 드셔라. 이거 아주 중요한 건강법입니다.